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배 법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 A와 어떤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럴 때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합의 법칙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류를 해서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럴 때 공통으로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내용 정리는 조금 이따 하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 먼저 해볼게요. 자, 보기에 보면 이렇게 동전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동전을 하나를 던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동전 하나. 동전 하나를 던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동전은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 그림이 있는 부분을 앞면이라 하고 이렇게 숫자가 있는 부분을 뒷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뒤를 앞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전 하나를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100원짜리 동전 한 개와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진다고 합시다. 동시에. 자, 우리가 동시에 던지면 100원짜리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또 50원짜리는 앞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뒷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은 뒷면이 나왔는데 50원짜리 동전은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앞이 돼서 앞. 즉, 이 경우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가 아니라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각각 나오는 전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순서상 모양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요 전체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앞뒤 한 가지죠. 그 다음에는 D가 나오고 앞이 나오는 한 가지. D가 나오고 D가 나오니까 두 가지가 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토탈 몇 가지가 됩니까? 네 가지가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앉아 적을 때 앞 적기 좀 불편하니까 앞을 우리가 헤드라고 써서 헤드에 H를 표현할 거예요. H. 그리고 뒤는 여러분들 꼬리 해서 테일, 머리 꼬리 해서 앞을 H로, 뒤를 T로 표현을 해보면요. 동전 두 개를 던지면 H에 대해서 100원짜리 동전 H에 대해서 50원짜리 동전은 H가 나올 수도 있고 100원짜리가 H 나왔는데 D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100원짜리 동전은 D가 나올 수 있는데 50원짜리 동전은 앞이 나올 수도 있고 100원짜리가 D가 나왔는데 50원짜리도 D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동시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동시에 던진다는 말은 꼭 지금 바로 동시에 두 개를 던지는 것도 동시에 던지는 거지만 100원짜리를 먼저 던지고 나서 50원짜리 동전을 던지는 것도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동시에 던진다 해가지고 꼭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원짜리를 먼저 던지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 있다가 50원짜리를 던진다. 그것도 동시고 100원짜리를 던지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하루 지나서 50원짜리를 던지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것은 경우의 수에서는 동시라고 합니다. 동시라고 해서 반드시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만 동시가 아니고 시간차를 두어서 던지는 것도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령 이 50원짜리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100원짜리라고 한다고 해도 이 동전 두 개는 같은 동전이다, 다른 동전이다, 다른 동전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동전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이 100원짜리는 2021년에 만든 동전이고
이 100원짜리는 뭐 2010년에 만든 동전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동전이죠. 그죠? 자, 그래서 동전 두 개를 던진다고 해도 서로 다른 동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동시에 던진다고 해도 지금 던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틀 후에 던져도 그것은 바로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중학교 때는 간단하게 어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합시다. M가지. 즉 여기서 말한다면 여기는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는 경우죠. 그죠?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되고, 또 사건 B에 대해서, 저 사건 B는 여기로 말하면 50원짜리 동전이 되겠죠. 그죠? 그게 일어나는 경우를 N가지, 즉 두 가지로 한다면 바로 뭘 할 수 있다?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무엇을,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왜 곱합니까? 우리 곱셈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곱셈은 3 곱하기 2라고 한다면 요 3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세 개에 대해서 곱하기란 말은 요거에 대해서 각각 몇 개씩 존재한다. 두 개씩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요 3에 대해서 곱하기 2란 말은 요 하나에 대해서도 두 개가 나오고, 요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 요 하나에 대해서도 각각 몇 가지씩, 두 가지씩 등장할 때 우리가 곱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라 하는 뜻이 뭐냐면, 각각의 경우란 말은 먼저 100원짜리를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얘도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올 때 곱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의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의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 세 가지가 나왔다면 그럴 때는 곱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곱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때 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사건 A도 일어나고, 즉 사건 A가 앞면 뒷면도 일어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도 되지만 사건 A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사건 B가 일어나도 된다는 뜻이죠. 즉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하루 지나서 일어나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지금 동시에 던지는 것만 동시가 아니고 오늘 던지고 내일 던지고, 아니면 좀 과장한다면 오늘 던지고 1년 뒤에 던지는 것도 그런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 동시란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곱의 법칙을 이용할 때는, 곱의 법칙은 언제 이용한다고 그랬죠? 물론 동시에 던질 때 이용하는 거지만,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이 끝나지 않았다.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뭐 해준다? 곱해준다.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동시에 두 가지를 던지는데 100원짜리를 먼저 던지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50원짜리도 던져야 되죠. 그러면 그 말이 바로 100원짜리만 던졌고 50원짜리는 던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일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을 때는 뭐 한다? 곱하기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50원짜리 던지면 몇 가지? 두 가지가 돼서 합이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되니까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일이 끝나지 않았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전 우리가 두 가지도 해봤는데, 자 한번 봐요. 방금 우리가 했다시피 동전 하나는 몇 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는 동전을 한 개 던지면 앞과 뒤에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얼마다? 2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는 지웁시다. 2가 되겠죠. 경우의 수가. 자, 조금 전에 했지만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어떻게 되었죠? 자, 어떻게 됐죠? 앞, 앞이 되고, 맞죠? 또, 앞, 뒤가 될 수 있고, 또, 뒤, 앞이 될 수도 있고, 또, 뒤도 될 수 있어. 몇 가지가 됩니까? 네 가지가 되죠. 자, 이번에는 동전 세 개를 던져 볼 거예요. 자, 동전 세 개를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동전이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동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500원짜리, 얘는 100원짜리 동전, 얘는 1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럼 500원짜리 동전에도 앞뒤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에도 앞뒤가 있고 10원짜리 동전에도 앞뒤가 있으니까 동시에 던진다면 자 500원짜리를 던지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일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곱하기 됐나요? 이제 100원짜리를 던져야 되겠죠. 100원짜리 던지면 몇 가지? 두 가지 맞죠? 근데 일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곱하기 이제 1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되죠.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6이 아니라 8이 돼서 8가지가 나오는 경우죠. 그 8가지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적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전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8가지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위에처럼 각각 그 두 가지, 네 가지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자, 동전 3개 던집니다. 500원짜리가 첫 번째 만약에 앞이 나왔어요. 앞이 나왔죠? 앞이 나오면 100원짜리는 앞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앞이 나올 수 있는데 자, 10원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10원짜리는 얘가 앞이 나왔을 때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H 앞이 나왔을 때 앞이 나오고 앞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앞이 나왔는데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 경우가 바로 뭡니까? 이 50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모일 때, 앞일 때 10원짜리가 앞뒤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동전 두 개를 해봤잖아요. 자, 어떤 동전 두 개가 앞이 나오잖아요. 요 동전 두 개를 보세요. 요 동전 두 개가 앞일 때 다음 동전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앞과 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500원짜리 앞이 나오는데 100원짜리가 앞이 안 나오고 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이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가 되겠죠. 두 개의 동전이 앞뒤가 나왔습니다. 500원짜리는 앞, 100원짜리는 뒤가 나왔어요. 자, 그럴 때 10원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즉, 얘는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온 상태에서 앞뒤가 또 이렇게 몇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만약에 50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뭐가 나왔을 때, 뒤앞이 나왔을 때, 얘가 뒤가 나오고 얘가 앞이 나왔을 때 10원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얘가 뒤와 앞이 나왔을 때 10원짜리가 앞과 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게 바로 이 경우죠. 알뜻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50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뭐가 나왔을 때 뒤와 뒤가 나왔을 때 동전이 10원짜리 동전이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죠. 즉 얘가 뒤가 나왔을 때 이 동전은 앞뒤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오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토탈 몇 가지가 됩니까? 8가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여기가 500원짜리입니다. 여기가 100원짜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1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500원짜리가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각각에 대하여 이 500원짜리가 앞이 나왔을 때 100원짜리가 어떻게 될까요? 100원짜리가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앞이 나오면 10원짜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앞뒤 나오면 얘가 또 어떻게 앞뒤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얘가 T가 나왔잖아요. 뒷면이 나왔어요. 뒷면이 나왔을 때 100원짜리는 앞뒤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뒷면 앞면이 나왔을 때 10원짜리는 앞뒤가 나올 수 있고 DD가 나왔을 때도 10원짜리는 앞뒤가 나올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몇 가지냐? 몇 가지냐? 바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여기 H 돼 있죠. 그게 바로 요 H와 똑같죠. 두 번째, 여기 T죠. T. 그게 바로 HT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HTH죠. 그게 바로 HTT가 바로 HTT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세요. THH가 THT가 바로 THT. 그 다음 TTH가 TTH. TTT가 TT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적어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적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는 방법을 우리가 바로 나뭇가지 그림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 그림. 나뭇가지 그림. 이 나무가 있을 때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나뭇가지 그림 또는 한자말로 수형도라고 합니다. 수형도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나무 숫자거든요. 이 나무 모양의 그림이라 해서 수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수형도를 여러분들 그리는 방법 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면 수형도를 그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그냥 이 경우의 수에도 공식이 있거든요. 그런 공식으로 가도 되지만 어떤 문제는 공식으로 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뭐로 그린다? 이 수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측정한다는 거, 세린다는 거 반드시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가지수를 바로 구하라 하면 하나의 동전에 두 가지. 일이 끝나지 않다 곱하기. 또 두 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다 곱하기. 또 두 가지 해서 8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8가지가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동전 3개를 했네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동전을 몇 개를 해볼까요? 4개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지웁니다. 자, 동전 4개를 하기 위해서 지울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듣기가 뭐 지겨워도 여러분들 들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공책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전 4개를 선생님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전 4개. 자, 동전 4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 이렇게 뭐 5원짜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면 일단 몇 가지가 나올까요? 동전 4가지면. 동시에 던지면 첫 번째 동전 2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동전 2가지. 세 번째 동전도 2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죠? 네 번째 동전도 2가지. 해서 얘는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 16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16가지.
바로 경우의 수가 얼마다? 16이 됩니다. 16. 자, 일이 끝나지 않았죠. 동시에 던진다는 말은 곱하기도 맞지만 하나의 동전을 던나고 일이 끝나지 않으면 곱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까요? 네 개의 동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H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H가 되고 얘도 H고 요렇게 H일 때 요렇게 H가 나오고 또는 HH일 때 얘가 T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맞죠? 이때가 바로 HHH를 다 했는 거죠. 그 다음에는 HH 얘가 T일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얘가 H가 될 수 있고 T가 될 수 있죠. 즉 HHTT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동전과 두 번째 동전이 H일 때 세 번째 동전이 H인 경우와 T인 경우를 다 했죠. 이번에는 첫 번째는 H인데 두 번째가 T일 때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전은 H고 두 번째 동전은 T일 때를 해보면 얘가 H고 H가 나올 수 있고 H이고 T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HT, H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H가 나왔는데 얘가 T가 나왔잖아요. 그럼 세 번째 동전이 T일 때 그죠. 바로 얘가 H가 나올 수도 있고 T가 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동전이 뭐일 때 H일 때를 다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전 3개 던지면요. 보세요. 앞에서 동전 3개 던지면 몇 개가 나온다 그랬죠? 8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요 앞에 H는 보지 말고 여기부터 요 H 요 3개만 딱 보신다면 HHH에서 TTT까지 여기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3개만 본다면 그죠? 뒤에 동전 3개만 본다면 요게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8가지의 500원짜리 동전이 모두 다 모일 때 H일 때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이 모일 때 T일 때도 결론적으로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똑같이 8개가 나오겠죠. 그걸 다시 빠르게 적어본다면 요거 뒤에 있는 3개를 그대로 뺏겨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얘가 D일 때 H고 H 될 수 있고 D일 때 H고 T가 될 수가 있겠죠. 또 D고 H인데 얘가 이제 T일 때 얘가 H 될 수 있고 얘가 T일 때 얘가 T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T고 얘가 T일 때 그죠? 얘가 T일 때 H가 될 수 있고 얘가 TT인데 얘가 H일 때 T가 될 수 있고 또 TT인데 얘가 T일 때 얘가 H고 TT인데 얘가 T일 때 얘가 T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 16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동전 5개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2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동전이 만약 M개를 던져봅시다. 동전 N개를 던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개당 몇 개씩 나옵니까? 2가 나오죠. 그럼 1이 끝나지 않았죠? 1이 끝나지 않았죠? 2가 끝나지 않았죠? 그럼 이걸 몇 번 곱해야 됩니까? 동전이 M개니까 몇 번 곱해야 된다? M번을 곱해야 되겠죠. M번. 따라서 얼마까지 곱한다? 이 2를 몇 번 곱한다? M개를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앞에 1학기 때 배웠죠. 지수 법칙으로 적을 수 있죠. 2를 M번 곱했으니까 바로 2에 몇 가지가 된다? M가지가 되겠죠. 2에 M가지. 맞습니까? 그래서 동전을 M개 던지면 바로 2의 M가지죠. 하나 던지면 2의 1제곱이니까 2가지. 2개 던지면 2의 제곱이니까 4가지. 3개 던지면 2의 3가지니까 8가지. 4개 던지면 2의 4가지, 2의 4제곱이니까 16가지가 되어서 경우의 수가 16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뭐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동전 10개면 2의 10제곱 즉 1024가지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동전을 안 하고 선생님이 주사위를 해볼게요. 주사위. 자, 주사위도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주사위를 한 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1, 2, 3, 4, 5, 6이 되어서 몇 가지? 6가지가 되어서 경우의 수는 6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주사위를 2개 던지면 주사위 3개는 여러분들 고등학교용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잘해야 돼요. 이 2개가 바로 중학교에서 되게 잘 나오고 물론 고등학교도 주사위 2개가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럼 일단 주사위 2개 던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주사위에도 1, 2, 3, 4, 5, 6이 있고 또 다른 주사위에도 1, 2, 3, 4, 5, 6을 있죠. 근데 이 두 주사위를 뭐 한다? 동시에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해볼까요? 첫 번째 주사위 던지면 몇 가지예요? 6가지죠. 일이 끝났나요? 동시에 던진다는 말은 지금 동시에 같이 던져도 되지만 1시간 있다 던져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주사위에 던지면 6이 되어서 이것을 여러분들 6 더하기 6을 하면 안 됩니다. 6 더하기 6이 아니고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 자체가 1, 1 나오는 게 한 가지잖아요. 따라서 얘가 던지고 나서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곱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전에서도 곱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얼마다? 3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36이죠. 그럼 만약에 주사위 3개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사위 3개를 던지면 바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어서 216가지가 돼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는 좀 잘 안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동전처럼 주사위도 m개를 던지면 공식은 나올 수 있죠. 6을 몇 번 곱해야 됩니까? m번 곱해야 되니까 6의 m가지가 나와서 경우의 수는 6의 m제곱이 되겠죠. m자가 조금 모양이 이상하네요. 그죠? 6의 바로 m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주사위 2개를 던질 때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36이 되는 경우를 한번 다 적어 봅시다. 한 번만 딱 적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주사위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왔는데 2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왔는데 3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왔는데 4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왔는데 5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왔는데 6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에서 어떻게 만약 2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두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오면 다시 첫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왔다면 두 번째 주사위에서는 1이 나올 수 있죠. 2가 나오는데 2가 되겠네요. 2가 나왔는데 3도 되죠. 2가 나왔는데 4가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왔는데 5가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왔는데 6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첫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왔습니다. 한 번만 적어봅시다.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고 3 나와도 되죠. 3이고 4 나올 수도 있죠. 3이고 5 나올 수 있고 3이고 6 나올 수도 있죠. 자, 이제 빠르게 적을 수 있죠. 4가 나왔어요. 1이 나옵니다. 4가 나오고 2가 나오고 4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4가 나오고 6이 나오겠죠. 이제는 5가 나오고 1이 나오고 5가 나오고 2가 나오고 5가 나오고 3이 나오고 5가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5가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올 수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6이 나오고 1이 나오고 6이 나오고 2가 나오고 6이 나오고 3이 나오고 6이 나오고 4가 나오고 6이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오고 6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됩니까? 한 줄에 몇 개 있나요? 1일 때 6개 나오죠.
첫 번째 주사위 2일 때 6개, 3일 때 6개, 4일 때 6개, 5일 때 6개, 6일 때 6개. 저 첫 번째 주사위 6개의 각각에 대하여 맞죠?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주사위도 몇 개 나온다? 6개가 나와서 36가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저 13이 있죠. 13. 13가 여기에 보면 3일이라는 게 있죠. 맞습니까? 이 지금 선생님이 이 36가지를 적었는 게 그냥 적었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이 대각선 있죠. 이 대각선. 여기 있는 숫자.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맞습니까?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로 대칭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대칭으로 나온다는 말.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1, 3이면 여기 3, 3, 1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3, 5가 있죠. 그럼 대칭 가면 뭐가 있어요? 5, 3이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5, 6이 있죠. 그럼 여기에 6, 5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2, 4가 있죠. 여기 2, 4.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4, 2가 있죠. 이렇게 주사위 두 개 던지면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좌우가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서로 좌우 대칭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주사위를 시험 문제에 잘 못 씁니다. 그런데 1, 3이라는 것과 3, 1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같은 거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1, 3이란 말은 이쪽 첫 번째 주사위에 1이 나왔고 두 번째 주사위에 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뭡니까? 첫 번째 주사위에 뭐가 나오고 3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 1이 나왔는 거죠. 그럼 이게 선생님 1, 3이나 3, 1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거냐? 주사위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이게 똑같은 모양의 주사위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얘는 빨간 주사위고 얘는 파란 주사위라면 얘는 빨간 게 1, 파란 게 3이고 얘는 빨간 게 3, 파란 게 1이죠. 따라서 주사위 두 개 던질 때 1, 3이 나오는 경우와 3, 1이 나오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1, 3이니까 자리 바꾸면 3, 1 그렇게 두 가지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 2를 보세요. 2는 자리 바꿔도 뭡니까? 2죠. 4, 4 보세요. 4, 4는 자리를 바꾸어도 4, 4 똑같아요. 그래서 1, 3 자리 바꾸면 두 가지니까 4, 4도 자리 바꾸면 2도 자리 바꾸면 두 가지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이 1, 1, 2, 2, 3, 3, 4, 4, 5, 5, 6, 6은 자리를 바꾸어도 똑같은 숫자죠. 그죠? 예를 들어서요. 잠깐만 여기 한번 지우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이구, 많이 지웠는데. 주사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주사위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1, 2이 나왔습니다. 1, 2이 나왔잖아요. 그럼 자리 바꿔보세요. 자리 바꿔도 똑같이 1, 2이죠. 그래서 똑같은 숫자들은 두 가지씩 나오는 경우가 아니에요. 한 가지씩이죠.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러나 1, 3은 자리 바꾸면 3일. 이거는 다른 거단 말입니다. 2, 4도 여기 2가 나오고 4가 나오는 경우와 여기 4가 나오는 경우와 2가 나오는 경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같은 경우라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로 본다면 36가지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 36가지가 등장한다는 말은 이 경우와 이 경우 이런 경우가 서로 어떤 경우다? 서로 다른 경우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36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보세요. 첫 번째 주사위 던지면 몇 가지인가요? 6가지인데 우리가 아직 일이 안 끝났죠? 곱하기 합니다. 두 번째 주사위도 6이니까 36이 되겠죠. 됐나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몇 가지 나올까요?
이걸 동시에 던졌어요. 이걸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 나옵니까? 던져볼까요? 동전 하나 던지면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일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죠. 곱하기 주사위 하나 던지면 몇 가지 나오나요? 6가지가 나오죠. 따라서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0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 1, 앞 2, 앞 3, 앞 4, 앞 5, 앞 6 이렇게 6가지고 또 D1, D2, D3, D4, D5, D6 이렇게 해서 또 6가지가 되어서 12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만약에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면 어떻게 되나요? 동전 2개 던지면 첫 번째 동전 2가지, 두 번째 동전 2가지, 주사위 하나 던지면 6가지니까 합이 몇 가지? 2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적을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시에 던지면 그죠? 어때요?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래서 동시에 던지면 바로 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동시에 던지면 곱해준다는 걸 지금까지 열심히 수업했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뭐 물론 동시에 일어날 때 문제에서 뭐 각각 그리고 뭐와 이런 말이 표현되면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는데 꼭 이런 말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의 수는 때로는 나뭇가지 그림적 수용도를 써서 우리가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수용도가 아주 편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마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동우가 티셔츠 2개가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가 여러분들 보통 뭐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런 모양이 바로 티셔츠가 되겠죠. 이런 빨간색 티셔츠가 있다고 가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라색 티셔츠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티셔츠가 두 종류가 있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 할까요? 이제는 바지 세 개니까 예를 들어서 긴 바지 세 개 이렇게 바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또 요번에는 뭐 짧은 바지로 이렇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맞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하나는 바로 뭡니까? 뭐 청바지라고 가정합시다. 이거는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동호가 오늘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얘가 티셔츠 1번, 얘가 티셔츠 2번. 즉 서로 다른 티셔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바지 1번, 얘가 바지 2번, 바지 3번이란 말은 서로 다른 바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입을 때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티셔츠 1번에 바지 1번을 입을 수도 있지만 바지 2번, 바지 3번도 되겠죠. 그럼 바지 2번도 되고 바지 3번도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수영도, 나뭇가지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뭐일까요? 티셔츠 얼마? 1번, 바지 2번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티셔츠 몇 번? 1번에 바지 3번. 즉 이게 바로 경우의 수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즉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이번에는 티셔츠 2번에 바지 1, 바지 2, 바지 3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티셔츠 2번에 바지 2, 바지 3 이렇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토탈 여러분들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나요? 6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 구할 때 바로 수용도를 이용했고 즉 나뭇가지 그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우가 티셔츠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바지를 고르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잖아요. 근데 각각 하나씩 동시에 골라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은 선생님이 표현한다면 동우가 티셔츠를 선택하는 몇 가지? 2가지. 일 끝나지 않았죠.
티셔츠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바지도 입어야 되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죠. 따라서 바지 선택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가 되어서 전체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된다. 이렇게 경우의 수도 찾아내야 되고 그 6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곱의 법칙을 언제 한다?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곱해준다. 그렇게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꼭 서로 다르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